더구나 이 헌법 개정 문제인데 최근에 또 이 박병석이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뭐 김종인이가 또 맞장구를 치고 이런 지금 사태가 나고 있는데 이 헌법 개정 문제 우리 역사 독일 포럼의 나지원 총장님 이거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김성진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 역시 뭐 우리 역사 독일 포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우리는 정치 공작용 개헌 시도를 반대한다는 이런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지난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자신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정치권이 개헌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개헌의 핵심은 권력 분산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청렴한 대통령을 억지 탄핵을 시킨 작금의 정치 권력자들이 무엇 때문에 개헌을 주장하는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임을 밝히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활동이 서로 각기 독립토록 해놓았습니다. 즉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서로 견제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명백히 밝혀져 있고 또한 그와 함께 제67조 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언급하고 있는 저들은 1987년 당시 여당 후보였던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하겠다는 그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의 첫 번째 성공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화란 미명으로 온갖 것들을 삽입하여 지금 개헌을 떠버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이렇게 개헌을 하겠다고 결국 퇴임 후에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치 공작적 저희가 깔려있지 않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이 대통령 임기 후 안전을 위해서 개헌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로 현재 법무장관인 박범계의 소위 검찰개혁입니다. 이는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아도 이번에 사표낸 검찰 간부들의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성법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들이 문재인 세력들이 구성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한다와 불완전한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세력들의 부패 사건은 물론이고 문재인 재임 시 벌어진 각종 특혜는 물론이고 탈원전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사전에 막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문재인 구속을 막겠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이 태평성대도 아니고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로 국민들은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이 시국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이원 집권제 나라입니다. 이원 집권제, 즉 이원 정부라고도 하는데요.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의원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는 모델입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지고 총리가 내무, 경제, 사회 등을 말 그대로 내치를 합니다. 이원 정부제를 하는 나라들이 다수 있습니다.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의원 내각제로 또 분류되기도 합니다. 즉 문재인은 이원 집정 정부를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 의원 내각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개헌 발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앞서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여당에서 마땅한 후보 혹은 대중적 인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탄핵을 주도한 신희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원집 정부를 하자고 주장한 세력들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돌아가는 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처음에는 띄웠다가 자신들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공수처를 통해서 옥죄려고 합니다. 심지어 중앙일보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개헌으로 묶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을 국민들은 잘 모르니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북한도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기류가 이상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핑계대었지만 중국과 대면 외교도 한다고 합니다. 어쩜 그만큼 북한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었지만 이는 국민들이 훼손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마구잡이식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개헌은 의원내각제와 남북 연방제로 가는 것이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이것을 시행하려는 자들에게 우리는 강한 거부감과 함께 분노를 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좌우정부와 통일정부는 우리와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6.25라는 전쟁으로 피를 보았고 특히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적자들은 젊은 날에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했던 자들입니다.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외쳤던 자들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제를 고수하면서 훼손된 상권 분립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개헌은 북한이 붕괴한 후에 흡수통일 등 여러 가지 돌변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때 논의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동포들이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헌 논의를 절대 막아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문재인의 사악한 죄를 덮으려는 것에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자유우파 시민단체인 역사 독일 포럼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과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민단체들에게 구했던 것에 속속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총장연합회는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시국 사안에 대해서 즉각 응대할 수 있는 협의장치입니다. 매일같이 터지는 시국 사안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의지 속에 상호 협력을 할 것입니다. 자유창간만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연합회는 그 틀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어떠한 단체에게 혹은 개인에게 하자고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처를 말씀드립니다. 070-8864-2019입니다. 네이버에 역사 독일 포럼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개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지훈 총장님, 우리 40대 지도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지훈 총장님 개헌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자유우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항상 역대 선거를 두루봐도 그렇고 또 우리 쪽에서 인물을 낼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말 신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갇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문제지만 좌파 애들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실례로 문창극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후보에 대해서 너무 신적인 존재를 가지는 것보다는 아까 좀 전에 김성진 교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이 마음 하나로 우리 시중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빨간불 목욕탕에 다 들어가서 한 사람만 옷 입고 나오면 그 사람 찍어준다. 그런 마인드로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내부적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언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언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전공로에 있는 애들입니다. 걔네들은 그쪽에서 기생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론 애들이 왜 저렇게 써?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쟤들 저쪽 애들 조직이 그렇지 하고 인정해주고 뿌리고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애탈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에 대해서 너무 도덕적 기준을 잣대를 대려는 것은 절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란 게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다 뭐 목욕탕에서 옷 입고 나온다 그러면 그 입고 나오면 그냥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또 우리 뭐 소위 내부 총질을 하는 것처럼 야, 너 탄핵 때 찬성했던 사람이지 어떠지 이러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애들만 좋아해주고 종북 좌파 애들만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목욕탕 안에서 싸울 때 정말 좀 제대로 검증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게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고 특히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야당의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태극기 집회를 가지고 감히 태극기 부대라는 말을 썼거든요. 우리 내부에도 부대란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부대는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군조직처럼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부대로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누가 동원했습니까? 우리가 뭐 동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예비군입니까? 우리는 2016년도에 그 가을에 야 이건 아니다 해서 다들 각자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부대면 돈 좀 받게요? 군인들이면 군인들도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돈을 내고 경비를 내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친구가 우리한테 부대라는 거는 이미 아까 김성준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우리하고 단합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밖에 나가서 전라도에 가서 뭐 단합이 어떻고 또 통합이 어떻고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위험한 거는 어떤 빌미를 가지고 자 이준석이 나이가 안 돼서 야 너 나이 포기해 줄게 개헌하자 이렇게 딜을 볼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모든 것 신경을 쏟아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 도덕적 잣대로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큰 틀에서 야 이게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전쟁이지 않습니까? 대선 말 그대로 선거는 전쟁이니까 전쟁을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 그때부터 진실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저희 뭐 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진실은 늦게 온다는 거 합니다. 왜? 진실 밝힐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지금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 내부 쪽에서는 총질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시민단체인지 정당인지 분간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서 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요. 정당은 정당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시민단체가 정당을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때부터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각자 맡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부탁을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